지난해 7월 26일 일본 홋카이도 대학 한 연구실에서는 의문에 쌓인 유골이 발견됐다. 그의 머리 한쪽에는 먹으로 한국통학당이란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장의 문서가 있었다. 그는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일까? 역사추리 오늘은 작년 일본에서 발견돼 지난 5월 31일 국내로 봉안된 한 동학군의 유골에 관련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유골은 지금 전라북도 정읍 황토현 동학기념관에 임시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유골은 전라남도 진도에서 수집돼 9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 대학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이 동학군 유골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이 유골이 바로 다름 아닌 홋카이도 대학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은 지난 80년대에도 북해도 원주민 유골이 대량으로 발견돼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곳입니다. 삿포로시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교. 1872년 홋카이도 개척기관의 간이학기로 출발해서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학은 홋카이도 최대의 교육기관이다. 학생 수만도 만여 명, 관련 기관은 홋카이도 전역에 흩어져 있다. 일본 명치시대 홋카이도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생긴 이 대학은 삿포로 농업학교로 바뀐 뒤에 군국주의 시대에는 식민학 발생지로 유명했다. 이 학교에서 개발된 식민지학은 일본이 주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학교의 식민학은 임학, 농업,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제수를 사용한 식민지 개간에서부터 현지 척식기관의 토지 회수 방법 등이 강의됐다. 홋카이도 대학의 이런 식민학 연구 방향은 제국주의 시대에는 의학 부분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본 형질 인류학의 메카로 불리어졌다. 더욱이 이 대학 동물 실험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아이누 연구는 일본의 타민족 지배 이념의 바탕이 됐다. 의학부 고다마 교수가 주도한 형질 인류학 연구는 전후까지 계속됐다. 지난 82년 이런 연구에 이용됐던 수많은 인골들이 대학 교내에서 발견돼 일본을 경악시킨 아이누 사건이 됐다. 私の他に全部で4人でこの現場確認をしました。その時の状況をお話ししますと、動物実験室の3階のワンフロア全部がこの入り口から入ったところに一番先に目についたのがエゾオオカミの頭骨でした。これが 2体、それからエゾシマフクロウの頭骨がこれも2個、そして次アイヌということで、アイヌはなんと延々とロッカーの中に、私たちはもう数えることもできませんでした。そういう実態で私どもは数えるということよりも何よりもこの事実を自分たちが知ったものの責任としてここでお酒とおつまみを買ってきて割れ箸を使ってわずかながらの供養をしました。その時のことを私は今でも思い出しております。 당시 유골 중 어떤 것들은 도구를 하거나 아니면 탈취한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모두 1,500구가 넘었다. 오늘도 아이누족들은 그 유해를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홋카이도 대학의 의학부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홋카이도 대학 측은 아직까지 이 유해를 납골당에 보관하고 아이누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학술적인 목적이었다 해도 남의 민족의 무덤까지 도굴 해서 유골을 수집했던 대학. 이 홋카이도 대학에서 유골이 발견돼 조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국내에서 의혹의 눈길로 지켜봤던 것은 동학군 유골이 식민지 인종학 연구에 악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인종학이란 대체 어떤 학문이기에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일까요? 홋카이도에서 아이누족 연구를 해왔고 이 동학 유골의 존재를 처음으로 국내 언론기관에 알렸던 한양대 정병호 교수 모셨습니다. 인종학이란 대체 어떤 학문인지요? 인종학은 과학이죠. 예. 인종주의는 그것은 믿음이나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인종학은 그 하나의 과학으로서 인류의 진화, 다양한 생물적 적응 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종주의가 개개인의 바꿀 수 없는 체질적인 특성을 결정론적으로 바라보면서 각 인종의 특색을 위계서열화시켜서 그 자신들보다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진 인종을 지배하고 차별하는 데에 과학적인 근거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인종학을 식민론에 어떻게 좀 악용을 한 겁니까? 일본의 그 19세기 말 20세기 전반부를 통괄하는 탈아 입구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시아로부터 벗어나서 유럽인이 되려고 그러는 유럽과 같이 되려고 그러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문적으로는 주변 아시아 민족과는 어떠한 체질적인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을 밝혀내려고 그러는 노력들을 합니다. 초기에 아주 가장 그 유치한 노력 중에 하나는 박람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류관 사건으로 알려진 1903년 우리 이 동학 지도자의 유골이 발견된 1906년보다 한 3년 앞선 시기죠. 네. 이 시기에 오사카의 박람회장에서 당시 인류학자들이 주도한 아이누족, 대만의 고산족, 오키나와족, 그리고 우리 조선족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인, 인도인 등 그 7개 그 주변 아시아 민족을 실물을 전시합니다. 이 사람을 세워놨다고 말이죠. 실제 사람들을 쭉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토인이라고 그러는 당시로서는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미개 민족 일본인들은 스스로가 유럽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네. 그 사람들을 토인이라고 그러는 팻말을 붙여놓고서는 아시아의 다른 인종과 일본인들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그 1922년대에 유럽에서 그 파시스트들의 그 인종주의, 인종학적인 그 차별 혹은 그 세계 지배 이론 등의 그 영향을 받아서 1922년부터 그 고다마 등의 그 일본의 형질 인류학자들이 독일식 형질 인류학 방법론을 이용해서 아이누족에 대한 철저한 인골 조사에 착수합니다. 1,500개에 가까운 그 아이누 인골들을 수집하고 계측하고 그런 그 일들을 하죠. 일본의 아이누족 연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이누족에 대한 연구는 일본이 최초로 지배한 근대에 들어와서 지배해서 영토에 포괄시킨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네. 이 아이누족에 대한 연구, 아이누족에 대한 지배 방식을 그 다음에 타이완으로, 그 다음에 조선으로, 오키나와로 이렇게 적용시켜 나가는 가장 근간이 되죠. 아이누족에 대한 그 체질적인 연구는 그 다음에 아이누족에 대한 창씨 개명의 방식을 조선에 적용한다든지 아이누족에 대한 동화 정책을 조선에 적용하려고 그러는 여러 가지 제 노력의 근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아이누족 연구는 일본 식민지 정책, 식민제도 개발의 시금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연구의 문제점은 어떤 것입니까? 학문이 얼마나 인류 사회의 악, 그리고 불평등, 그리고 다른 민족의 침략에 봉사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윤리성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 보인
그런 불행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홋카이도 대학의 이 같은 연구 사실이 이번 동학군 유골 봉안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바탕이 됐습니다. 자, 이제 홋카이도 대학에서 발견된 동학군 유골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발견된 동학군의 유골 옆에는 한 장의 문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 유골을 수집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 마사지로. 우리는 이 이름이 바로 이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토 마사지로는 홋카이도 대학 전신인 삿포로 농업학교 졸업생 중에 있었다. 학교에 남아있는 졸업대장에는 지난 1901년 7월에 졸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진출해 성공한 사람으로 동창 회보에 기록돼 있다. 그는 삿포로 농업학교를 4등으로 졸업한 우수한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한 뒤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지원 입대를 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리고 그 뒤 한국에 나와 조선 통감부 농업기수로 1906년 목포에 있는 임시 면화 재배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는 목포 영사관 거리에 살았다. 방송신문에는 그의 진도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유골이 수집될 무렵 당시 진도 면화 재배소를 시찰하는 기사가 그것이다. 사토 마사지로가 삿포로 농업학교를 다닐 때 그에게 영향을 준 인물로는 당시 교장이었던 사토 쇼스케와 일본 식민학의 거두 니토베 등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당시 일본 식민지 일원을 체계화시킨 사람으로 유명했다. 사토 마사지로의 한국행에는 이런 이들의 교육이 상당한 힘을 발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成績は非常に優秀な人物で、それでかなりよく勉強した真面目な学生だと思います。この方卒業してすぐ日露戦争に従軍されたんです。ですから当時のそういう時代の中で日本が中国と戦いあるいはロシアと戦うという時代の流れですね。でその中で非常に大きな自分自身がそれに参加しようという考えを持っておられた、そういう時代の影響を非常に受けた方だと思いますね。 러일 전쟁에 육군 중위로 참전했던 그는 전쟁이 끝난 후 곧 한국으로 진출하게 된다. 그의 한국 진출에는 동경제대 농학부 교수의 추천이 있었다. 그는 농업기사로 1910년까지 목포에서 근무하다 진주 농고의 전신인 실업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목포와의 인연은 계속되어 해방 전까지 그는 연간 1만 석의 쌀을 목포에서 일본으로 반출해 갔다. 그런 사토 마사지로는 한국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나온 삿포로 농업학교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스승 사토 쇼스케의 방한 시에는 만주까지 여행을 동행하기도 했다. 사토 마사지로의 한국 생활은 나중에 그가 남긴 회고록과 구술 노트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역시 일본에 살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의 가족들이 한국을 떠난 것은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였다. 사토 마사지로는 지난 64년 일본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에 접하게 됩니다. 농업기사였던 그가 왜 유골을 수집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유골과 함께 발견된 문서에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문서를 확대한 겁니다. 총류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메이지 39년 9월 20일 진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문건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메이지 27년 한국 동학당이 봉기했다. 전라남도 진도는 가장 창고라는 것이었다. 이곳을 평정하고 돌아갈 때 그 주창자 수백 명을 죽여 시체가 길가에 널려 있었다. 수괴자는 참수했다.
이것은 그 중 하나다. 섬을 시찰할 때 채집한 것이다. 사또 마사지로. 그는 자신이 시찰한 섬의 동학 역사에 대하여 무척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창자와 수계자라는 문자에 주목을 했습니다. 동학의 지도자를 일컫는 말로 보입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이 유골은 수집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골의 출발지인 진도로 가봤습니다. 전라남도 진도. 1906년 9월 20일 사또 마사지로는 이 섬에 있는 면화재배 시험장으로 시찰을 나온다. 이 시찰 목적은 시험재배지 인부를 격려하고 그의 작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면화 시험장은 진도 분해리에 있었다. 오늘날 농업종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채종장이 바로 그곳이다. 그는 이곳에 오는 도중에 진도성 남문에서 동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지금까지도 진도 토박이들에게 전해오는 남문박 동학 지도자 처형기.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12년이 지난 1906년 사또 마사지로는 이곳을 지나 시험재배지로 간다. 이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이 남문 바로 옆에 동학교 시체를 모두 놓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나중에 설계제로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동학혁명 당시 사또 마사지로의 나이는 16세. 그가 동학혁명에 대해서 알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일본 언론들이 많은 공헌을 했다. 대륙 진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일본 군인과 함께 대규모의 특파원을 한국에 보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정세를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 사또 마사지로는 그 무렵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이었다. 당시 특파원 수만 해도 24명. 동학혁명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홋카이도에도 마찬가지였다. 학고다대에서 발행된 동학군 처형 엽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엽서는 일본 여러 곳에서 발행됐다.なぜああいうのが開かれたかっていうと、こういうふうに野蛮な国だと、まだ未開が残ってるんだということのためにああいう兵器を残したんですね。それから東学農民軍とそれから日本軍の戦いの中で日本軍の現地の指揮官の、陣中日記が残っていますけれども、その陣中日記なんか読んでますとね、日本は文明だと。で韓国はやはり韓国軍はいろんな野蛮なことをすると。例えば晒し首、それからひどい拷問、これはもう未開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一つ韓国という国が未開だと、そこへ文明の自分たちが行くんだという意識が非常に強いですから、そういうものが背景になって、そういう偏見ですよね、偏った見方、で現在では間違った見方ですよね、それが背景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ね。 진도 설계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도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되었던 곳이다. 동학혁명 당시 지도자들의 시신이 버려졌던 이곳은 지금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다. 이곳에서 유골이 채취됐을 가능성이 높은 증거가 있다. 이날 목포 면화재배소의 일지에는 그의 작황이 가장 낮았던 진도 시험장에 경력금이 파격적으로 수여된 것이 나와 있다. 더욱이 면화 시험장과 솔개치의 거리는 불과 1km 남짓 떨어져 있었다. 식민지 강의가 시작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자원 입대해 러일 전쟁에 참가한 사또 마사지로. 그는 제대 후 고향 홋카이도에 머물다가 통감부가 설치된 뒤 한국에 나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한국에서 학창시절 기념엽서를 통해 보았던 동학군의 유골을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호기심을 갖게 됐을 겁니다. 이 유골이
동학도의 주모자였다면 그 호기심은 더욱 컸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골을 수집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류학적인 관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아주 조그만 신문기사에서 시작된 가능성입니다. 신문기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토 마사지로가 유해를 수집한 뒤 채 석 달이 안 돼 조선신보에는 기사가 하나 실린다. 사토 마사지로의 은사 니토베의 목포 지역 면화 시찰이 그것이다. 니토베는 삿포로 농업학교 교수로 있다 나중에 식민학의 거두로 성장한 사람. 개화기 일본의 대표적인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는 현재 통용되는 일본 화폐 5,000엔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때 대만 총감부의 고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목포를 찾았던 것이다. 사토 마사지로는 니토베의 목포 방문 뒤 농업 기수에서 농업 기사로 승급된다. 사토 마사지로는 스승 니토베에게 영어도 배우게 된다. 当時農学部の指導的な教官の方は新渡戸稲造さんですね。で新渡戸稲造さんは途中で、札幌を去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ね。新渡戸先生も佐藤先生もですね、当時札幌農学校には教官の数が少なくていろんな授業されたんです。あらゆる授業。それで新渡戸さんにはですね、英文学、それからバイブルの授業で非常に自分は影響を受けたと。 영문학의 대가이기도 했던 니토베는 나중에 일본의 식민학 연구에도 상당한 공헌을 세우기도 했다. 그의 관심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그는 심지어 우리나라 전라도 지역의 초분에 관한 수필을 쓴 적도 있었다. 고사하는 한국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는 1895년 발족한 홋카이도 인류학회의 창립 회원이기도 했다. 1903년에 일어났던 일본의 인류관 사건에도 니토베는 개입하게 된다. 이 인류관 사건은 산 사람을 전시하여 일본에서도 커다란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니토베는 이 행사를 기획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다. 1906년 니토베가 군산에 거쳐서 목포에 왔을 때 그의 제자인 사토 마사지로는 목포 임시 면화 재배소 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박람회 인류관은 일본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니토베가 목포 임시 면화 재배소를 방문했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입니다. 자신의 은사나 선배를 깍듯이 모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남다른 습성을 지닌 사람들이 일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에 관심이 있는 스승의 영향을 받아 사토가 동학유골에 흥미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일본의 관계자들은 그 개연성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토 마사지로는 스승 니토베의 영향을 받았고 그에 대한 일들을 회고록에까지 남겨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90년 만에 조국으로 봉환되어 온 유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정말 없을까요? 발견된 유골은 그 신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홋카이도 대학 해부학실로 보내졌다. 그리고 그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매장되어 있을 당시의 흔적들이 조사됐다. 먼저 관심을 끈 것은 발견 당시 두개골 측면에 생긴 상처였다. 조사 결과 죽은 뒤에 자연 침식에 따른 결과였다. 머리의 크기와 봉합선 형태로 추정된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에 가까웠다. 사망 당시 나이는 30세에서 40세 정도, 그리고 약간 작은 체구의 인물로 판명됐다. 치아를 통한 DNA 감식은 실패했다. 1894년 동학혁명에 대한 기록 중 진도와 관련된 기록은 관군 측의 기록인 순무선봉진 등록에 남아있다.
당시 진도 부사의 보고에 의하면 진도 지역 동학 지도자의 이름은 송행권, 김윤선, 김대욱, 서기택 등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남문 밖에서 처형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현지 조사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 군지에 나타난 피해자의 숫자는 50여 명.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의 이름은 박중진으로 나타나 있었다. 박중진, 그 이름은 순무 선봉진 등록도 거론된 이름이었다. 먼저 손행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진도 안에서 가장 많은 손씨가 산다는 진도군 고군면. 면사무소 호적계에서 뒤져본 이름들 중에서는 손행군과 관련된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진도군의 손씨 종춘에 남겨진 족보를 통한 손행군의 확인 작업이 진행됐다. 아니 그 손씨 그 집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거 있길래 혹시 그러나 그에 대한 기록은 족보책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손씨들 중에 동학혁명 때 죽은 사람의 가묘가 확인됐다. 진도군 고군면 마산리. 손씨들의 집성촌에 그 가묘는 남아 있었다. 적은 데만 동학으로 이제 이렇게 몰려다니다가 해남서 죽었는데 신체를 못 찾고 그냥 헌장을 했다. 이 말만 들었어요. 예, 이 동네 사람인데요. 이 동네 사람이죠. 이름은 모르시고요. 예. 그 가묘는 마을 뒷산 한쪽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가묘 주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전화에 오는 기록이 없었다. 다만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로 같은 손씨 집안의 무덤만은 분명하고 시신이 없는 초혼장을 지냈다는 사실뿐. 시신이 있습니까? 진짜 모른다니까 그것은. 예, 그냥 헌장을 했다는 게 이제 그 줄만 알지. 예, 이 시신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예, 전부터 헌장이다 이렇게 예, 헌장. 들어오셨고요. 예, 헌장. 예, 누구다 하는 것은 또 예. 모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씩 이렇게 해서 동학대 이제 몰려다니다 죽었는데 이제 신체를 못 찾고 헌당 갖다 묻었다. 이런 것이야. 진도에서 100길로 30분 가량 떨어진 조도. 진도 군지에 활동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박중진이 살았던 섬이다. 박중진의 후손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족보에는 그의 묘 위치까지 명확하게 기록돼 있었다. 그의 묘는 선산 한쪽에 사람의 손길이 쉬이 닿지 못할 곳에 있었다. 이쪽 길 맞습니까? 그의 묘 역시 시신이 없는 가묘였다. 아, 이게 묘입니까? 네. 묘 같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 하도 오래되나 아, 오래되고 묵은 지가 부터 30년이 넘었는데 여기 저기하고 네. 전혀 묘 같지가 않군요. 관리 안 한 묘도 관리한 묘도 모시게 됐는데 100년이 넘었는데 그럼 이 안에 저기 시신은 없거든요. 없다고 봐야지. 시신은? 네. 신신이 왔으면 제사도 지내고 그랬을 거니까. 진도에서는 이주굴과 관련해서 후손을 확인하지 못했다. 진도 현지 조사와 유골에 대한 감식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유골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동학군의 유골이 언제
홋카이도 대학으로 옮겨진 것일까요? 홋카이도 대학을 찾았습니다. 고아강당에서 유골을 맨 처음 발견한 것은 문학부의 아다치 조교수 일행이었다. 그들은 새로 이 방을 넘겨받자 용도에 맞게 개조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전임자의 짐을 정리하기로 했다. 유골은 선반 위에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その際にちょうど7月の26日ですね、1年前に、ちょうど先ほど見ていただいた後ろの方の標本が置いてあった棚の上に箱に詰めて放置されていました。それでその遺骨はここでこういう新聞にですね一部包まれて、存在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で当時発見した当時ですね掃除っていうかこの部屋の整理をやっていたのは私とそれから助手の、人それから院生それから学生などがそうですね全部で 7,8 人で掃除をやっていました。ちょうど夕方にこの箱が見つかりましてで開けてみたら遺骨だったのでびっくりしたということです。 유골은 모두 6구. 그중 동학의 유골은 유난히 색깔이 달랐다. 그리고 한 구를 제외하고는 저마다 유골에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3개는 사할린 원주민인 오로코족의 유해, 1개는 일본인, 그리고 신원불명이 하나. 나머지 하나는 동학군의 유골이었다. 아이누족 유골 문제로 홍역을 치른 홋카이도 대학에서는 문학부를 중심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맨 처음 문제가 된 사람은 전임자 요시사키 교수였다. 今回の骨のですね来歴についてこちらも調べてみたんですけども、まだよく分かってません。というのは吉崎さんが、誰からもらったか記憶にないと。気がついたら自分の部屋にあったと。でその後忘れてしまった。で退官する時も忘れてそのまま置いていったと。本人が何も言わないのでなかなか分かりにくいんです。で吉崎さんが言うには骨は前任者の名取武光、という教官がですね、置いていったものに違いないとしか言ってません。あれは名取さんのものだということは一切彼は言ってないんですね。でそれ以外に考えられないと言ってます。 전임자 요시사키 교수는 유골의 존재를 1969년 학생 소요 때 처음으로 알았다고 한다. 당시 그의 방은 교양관 건물에 있었다. 그리고 한 차례 이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자신의 기억에는 유골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종이 상자 안의 유골은 신문지에 쌓여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신문지에 새겨진 날짜는 1978년 6월 19일. 누군가 이날 이후 한 번 더 유골을 만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다. 요시사키는 그의 전임자의 것이라 했다. 그의 전임자는 나토리 교수. 그는 민족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 벌써 죽은 지 오래되었다. 유물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요시사키는 하코다대 박물관에 근무하다가 홋카이도 대학으로 온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 다른 대학에 나가고 있었다. 이 동학군 유골과 관련된 전임자 2사람은 모두 인류학이나 민족학에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인류학과 민족학은 모두 인골과 접할 기회가 많은 분야입니다. 순수한 학문 연구를 위해 이들이 유골을 보관해 왔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사키 씨는 자신의 방에 26년 이상이나 있었던 이 유골의 존재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시사키 씨의 태도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이 동학군의 유골이 다른 민족의 유골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동학군의 유골이 어떻게 홋카이도 대학까지 왔는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시사키 교수는 홋카이도 대학을 그만둔 뒤 인근 여자 전문 대학에 나가고 있다. 그는 취재진의 방문에 자리를 떴다.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실은
그가 유골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심증 때문이었다. 그 심증은 잡지 기사에 실려 있었다. 아이누족 사건이 나자 그는 세이단이란 잡지와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아이누족 유골을 모은 고다마 교수의 유물 창고를 들러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고다마 교수의 유물 발굴에 대한 평을 했다. 하코단의 도서관은 고다마의 유물이 있는 곳 중에 하나였다. 그 무렵 그의 방에는 유골이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사위원회에서의 조사에서는 그 무렵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ともかくなぜか彼の研究室にその遺骨が来て、でそれが共用部の研究室から古川講堂に移転するときに一緒についてきたということは吉崎さんも認めていることです。それでその後吉崎さんはその記憶を失ったと言ってますが、彼が辞める数年前にですね、複数の人に困ったものがあると、でそれは人骨であ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す。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彼は記憶を失ってたということはあんまり考えられないと思います。ただそれを証明せよと言われると我々はその証明する手段はありません。そういう状況です。 요시사키의 이런 태도 외에도 의심스러운 것은 더 있다. 먼저 유골에 쓰인 먹글씨. 사토 마사지로에게서 이것을 받았다고 기록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이 유골을 수집한 사람이 목적이 있었으면 그는 그 뒤 무엇 때문에 이 유골을 오랜 세월 방치해 두었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7월 일본 홋카이도 대학 문학부에서는 유골조사위원회가 열렸다. 거기에서는 몇 가지 밝혀지지 않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서로 다른 민족의 유골이 함께 모이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유골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대학 강당에 있게 됐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その辺もね、本当に研究としその骨自体を研究しようとする意図があったのかどうかですね。普通研究しようというんであれば、例えば東岳島の骨遺骨なんかあれ墨で骨に直接書いてございますからね。でああいうことは普通行われない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その辺が非常にはっきりしない、わからないというところですね。 전라북도 정주 황토현에 있는 동학혁명기념관. 유골은 90년 만에 국내로 봉환돼 임시 안치됐다. 그러나 그가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의혹에 쌓인 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관계자와 중간 보고서는 이 유골이 인종론 연구에는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질 인류학에서 사용되는 계측 증거가 없고 유골에 기록을 남긴 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일본은 자신들의 식민지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인종학적 우월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를 하는 데는 수많은 민족의 유해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누족의 유해였습니다. 이런 일본 학자들이 아이누족만 연구했을까요? 이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요시사키 씨의 명확치 않은 태도, 또 사토 마사지로 유족들이 공개하지 않은 회고록, 이 또한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밝혀질 때 구천을 떠도는 통합군의 한도 비로소 풀릴 것입니다. 역사출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